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회계 이론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하고 수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수익 계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업수익, 또 하나는 영업외수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영업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고요. 영업외수익은 그렇죠. 영업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일어나는 수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업수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매출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출액 그러면 영업수익이구나,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이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자, 매출액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매출은 뭘 팔았을 때? 그렇죠. 상품을 판매해서 발생한 수익. 상품 매출을 다른 말로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품 매출은 원재료를 사갖고 와서 만들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 갖고 판매하는 걸 제품이라 그랬죠. 그래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 해갖고 제품 매출 또는 제품 매출 이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로 외우시고요. 제품 매출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품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사용하죠? 그렇죠. 도소매업이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뭐 유통업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면 제품 매출은 역시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제조업에서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매출액을 구분해서 사용한다. 근데 우리 회사는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다.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매출 두 종류 알아봤습니다. 영업 외 수익입니다. 외, 영업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생기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영업외 수익에는 이자 수익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은 주로 어느 때 받으시죠? 그렇죠. 돈을 빌려줬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이자를 주죠. 그것도 있지만 또 보통 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이자 주잖아요. 예, 이런 거를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여금 또는 은행의 예금으로 대하여 받는 이자, 그래서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을 받는 것. 이때 배당을 현금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 수익은 주식에 대하여 현금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금 수익으로 정리한다. 수수료 수익은 상품 판매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수입 수수료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수수료 수익 또는 뭐 수입 수수료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익자가 붙었으니까 그렇죠. 영업외 수익. 이거는 중개예요. 중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임대료는 건물이나 토지를 빌려줄 수가 있죠. 자, 빌려주고 받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용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월세를 얻어요. 자, 월세를 얻으면 사용한 만큼 한 달에 한 번씩 뭘 줘요? 세를 주죠. 이것처럼 임대료도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주고 받는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또는 수입 임대료, 어떤 데는 임대료 수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임대료는 빌려주고 받는 대가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에다가 밑줄을 그겠습니다. 처분이라는 건 내가 단기 매매, 단기간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을 때, 그죠? 처분이라는 건 파는 거죠. 팔았을 때 또는 매각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팔았을 때 뭐보다 높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높게 팔았을 때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 차익을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줄을 어디다 걸 거냐면 장부가액 이상 처분하였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다 밑줄을 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에요. 평가이익. 자, 평가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했더니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결산 시에 나오는 게 평가이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액. 자,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산일 현재 팔았을 때 얻는 이익 있죠. 이제 팔았을 때 금액, 그 금액과 우리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을 때 장부 금액이 있어요. 그 장부 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공정 가치가 더 큰 경우 차액을 평가이익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그렇죠. 형태가 있는 자산을 팔았을 때 이익을 본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장부가 이상으로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이다. 그러면 장부가와 처분가격을 한번 써볼까요? 자,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그러면 어떤 게 더 큰 걸 거예요? 그렇죠. 처분가액이 큰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나옵니다. 왜 환차익이 있어요? 자,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습니다. 자, 짧은 거는 기중에 일어납니다. 여기다가 기중. 기중이라는 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결산 전일까지. 그거를 기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기중에 외화자산이나 또는 외화부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상환받거나 또는 내가 상환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나라 돈으로 갚아야 되면 뭐가 있죠? 환율 차이가 있잖아요. 그 환율 차이를 외환차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 상환 시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을 뭐라고 한다? 외환차익. 자, 그러면 외화자산인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이 받게 됐을 때, 외화부채인 경우는 상환 금액이 적을 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100원을 갚아야 되는데 환율을 계산해 보니까 90원만 갚으면 돼요. 그러면 얼마만큼? 10원만큼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생기는 게 외환차익. 그럼 환산이익은 뭘까? 자, 환산은 그렇죠. 얘도 결산 시에만 일어납니다. 자, 결산 시 밑줄 그시고 이렇게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가 있을 때 결산일 현재의 기준 환율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부 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환율 변동이 있었을 경우에 차익이 발생되면 외화 환산 이익으로 별도로 분류해서 잡습니다. 그래서 외화 차익은 기중에 일어났고 외화 환산 이익은 기말. 그래서 결산 시 일어납니다. 결산 시. 자, 반드시 결산 시 일어나는 건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사채 상환 이익. 사채를 우리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사채를 갚을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기 상환하는 경우예요. 즉 날짜에 상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상환할 때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조기는 미리 상환 시 발생한 이익.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하고요. 잡이익은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생기는 금액이 적은 이익. 그러니까 뭐 적은 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폐지 팔으면 뭐 생겨요? 돈 들어오죠. 이런 거 잡이익 처리해요. 폐지. 종이를 모아서
그러니까 회사에 종이가 많으면 그 종이를 요즘 그 분리수거들 잘하잖아요. 분리수거 해갖고 그거를 팔아요. 팔았을 때 얻는 이익, 이런 거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험금 수익이 있는데, 보험금 수익은 우리가 화재나 수해 이렇게 재해로 인해 손실될 확률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뭐를 해놓죠? 보험가입을 해놔요. 보험가입을 해서 만약에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잖아요. 보험금 청구한 모든 금액이 보험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입니다. 여기 밑줄 보험금 전액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금 수익으로 잡습니다. 채무 면제이익이 있는데 요거 별표해 놓으세요. 채무 면제이익도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자산수중이익도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채무 면제라는 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외상 매입금을 갚지 않으면 이익이죠. 그죠? 차입금을 갚지 않으면 이익입니다. 이거를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금 또는 매입 채무 등 면제,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을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산 수중 이익은 뭘까요? 수중이라는 건 무상으로 증여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부받을 수도 있지요. 대주주가 건물을 우리 회사에 기부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증여, 무상으로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산을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 그래서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받는 이익을 자산수중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한테 주거나 또는 기부하거나 이럴 경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업외 수익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영업수익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매출액 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 계정 과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용에 대해서, 비용의 계정 과목은 좀 여러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아요. 그래서 한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